어렵진 않은데 이거 마지막 지문은 스토리 지문이고 내용과 뭐 교훈만 깨달으면 되니까 글이 어렵진 않은데 행간의 뜻은 어렵진 않은데 어법 같은 거 잘 봐야 되고 그래서 문법 중심으로 봐. 잭은 알칸사스가 미국의 주 이름이야. 알칸사스라는 주의 농부였어. 동격. 얘가 하루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언행했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올 때 뭐뭐이라서이기 때문에는 because 써도 되고 as를 써도 되고 since를 써도 돼. 아니면 뭐 now, that 이런 거 써도 돼. 자, 왜 기분이 언짢았냐면 그가 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make money는 돈을 만들면 잡혀가지.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을 벌다. 벌다. 여기 동의어 earn이라는 단어가 있어. earn. 이게 벌다, 얻다 이런 거야. earn money, make money.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당연히 돈을 못 버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지. 농사꾼이니까 그의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서 버는 돈이 적어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응? 정원서. 네. 그럼 농사를 하겠어 안 하겠어? 네. 안 하겠지. 그는 그 전에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했었거든. 일은 열심히 했어. 하지만 여기서 things라는 건 막연하게 이 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야. 이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았다, 즉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 상황은 농사지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절대 improve, 개선되거나 좋아지지 않았었어. 그지?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결단을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팔아버렸어. 이 sold. 그는 팔아버렸어. 그의 농장을 to에게 뭐 이것도 수거로 써야 되나? sell A to B 그러면 A를 B에게 팔아버리다. 네이버는 이웃이야. 옆에 집에 있는 이웃 빅터에게 팔아버렸어. 기억해보자. 맨 앞에 he 저거 누구야? 우리 주인공 이름 뭐였지? 잭이야. 잭. 잭하고 빅터가 나오는데 두 사람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대명사들이 등장하면 이게 누군지 실제 시험 문제도 있었지만 이게 누군지를 잘 분별해야 돼. 이건 잭이야. 잭이 이웃 빅터에게 팔았어. 자, 그리고 컴마가 있을 때에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문법이지. 주격이야. 그래서 여기 was 동사부터 나오는데 이웃 빅터가 두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웃이 빅터야. 한 사람이니까 were가 아니고 was. 이거 수일치. by no means. 요거는 never야, never. 어디 하는지 알아? 여기. never는 뭐야? 절대 아니다지. 요거 외워줘야 돼요. by no means. by no means. 이 이웃도 절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 어쨌든 팔았어. 그럼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행간의 뜻은 비싸게 팔았겠어? 얼마 못 받고 팔았겠어? 이 사람도 돈 없으니까 나 그렇게 비싸게는 못 사 했겠지. 절충해가지고 싼 값에 팔아 넘긴 거야, 쉽게 말해. 자, 그 다음 문법 별표.
어차피 다 들어가서 수업 듣는 거니까 나머지 학교들도 같이 듣는데 듣다 보니까 내가 좀 알겠다 싶으면 자기 공부해도 돼. 발공은 다 듣고 내가 시험 앞두고 이제 정리해 주려는 게 분사 구문이거든. 분사 구문 기본기부터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우리가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주절이 있으면 종속절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문장이 주어 동사인데 종속절도 절이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런데 이걸 하나 합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질 때는 가운데 뭐가 들어가게 돼 있어? 접속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쓰게 될 종속절의 종류 세 가지.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이라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싹 다 접속사가 있어야 돼 앞에. 그래서 이제 배운 사람 알겠지만 명사절 접속사는 다른 것도 다 묶어서 하는 거예요. 대시라는 접속사를 쓰는 절이 하나 있고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를 쓰는 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이거 송현은 간접 의문이야. 간접 의문 만들 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쓰게 되면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what절이 있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라는 말 자체가 접속사야. 그래서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야. 그걸 하나로 쓴 거야. 그럼 관계부사는 이 안에 뭐 있겠어? 관계부사 where이다. 그럼 이 안에 뭐 있어? 단어는 하나지만 이 안에 접속사도 있고 그리고 뭐야? 부사도 있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and, there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래서 접속사, 대명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부사절 접속사는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메인인데 메인이니까 맨 마지막에 하자. 형용사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대등한 표현이 관계사절이야. 승원이 맨날 늦으면 내가 관계를 사절하겠다. 그 관계사절이 아니고 말장난친 거야. 관계사절. 관계사는 두 가지가 있지. 관계대명사와 관계. 아까 뭐라 했어? 관계자는 무슨 단어다? 그래서 너네가 배운 위치 이런 거 관계대명사 배웠지? 이 안에 뭐 있다? 접속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오면 여기 동사 있고 여기 동사 있어도 돼 안 돼? 그 개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해야 이렇게 쓴 게 전부 다 한 문장에 이렇게 나올 때 가운데 있으면 되는 애들이야. 오케이? 없으면 틀려. 오케이? 마지막으로 부사절인데 이거 확대해서 쓰자. 부사절. 우리 방학 때 한 친구들은 요 카테고리가 딱 머릿속에 있지만 신입생들은 잘 들어야 돼. 이런 게 기초야, 기초. 개념이 잡혀야 거기서 세분화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고 공부에 접근하면 맨날 시험 대비할 때마다 다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처럼 듣고 비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 부사절은 뭐냐면 똑같아. 종속절의 개념이야. 얘도 앞에 뭐 있어야 되겠어?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지? 근데 그 접속사의 종류가 얘는 시간, 이유, 조건, 대표적으로 양보까지만 적을게. 이런 게 있어. 이게 뭐냐? 네 다 아는 거야. when, as, 뭐 since, 또 뭐야? while, 심지어는 뭐 세 단어짜리 as, soon as 그러면 뭐뭐 하자마자 이런 것도 있고 after, 뭐 후에, 당연히 전에 before도 있겠지? 이거 뭐라 그랬어? once. 뭐뭐 하고 난 후, 일단 뭐뭐 한 후. 물론 한 번이라도 또 있지만 once가
절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뭐뭐한 후 이렇게 되는 거야. 이유는 지금 아까 적었잖아. 내가 윗줄에 적었잖아. 발음은 because, as, since. 그래서 because, as, since, as나 since의 뜻이 두 가지다. 할 때, 한 이유로도 있고 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은 if나 왜도 아니고요. if, where는 여기 있었잖아. 그럼 이것도 봐봐. if는 명사절 접속사가 될 때도 있고 부사절일 때도 있다. 뜻이 달라. 인지 아닌지고 얘는 뭐야? 뭐뭐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단어인데 뜻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양보는 네 가지 있었잖아.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게 뜻이 다 비록 뭐뭐이지만. 되니? 자, 그런데 선생님이 왜 갑자기 분사구문 설명한다고 했다가 이걸 잡느냐 하면 분사구문이라는 말이 낯선 사람은 잘 들어. 분사가 뭐야?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바꾸는 거야. 이 분사구문과 관련 없지만 여기 보시면 윈도우가 창문이야. 거꾸로. 그러면 뉴 윈도우는 말이 되지. 왜 되는 거야? 뉴가 품사가 뭐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뉴가 품사가 뭐야?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거야. 뉴얼리 이러면 안 돼. 부사는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니까. 극설하고 브레이크가 뭐야? 이건 동사지. 그럼 동사니까 명사 못 꾸미잖아. 근데 나는 어떤 식으로든 깨진 창문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얘가 이걸 꾸며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로 바꿔야 돼. 분사는 두 가지가 있거든. 브레이킹이나 브로큰. 근데 분사 뒤에 붙여서 뭐라고 배웠어? 현재 분사. 얘는 무슨 분사? 과거 분사.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는 능동이야. 과거 분사는 수동이야. 그럼 주인공이 얘잖아. 얘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면 ing야. 그럼 말이 안 돼. 브레이킹 윈도우 그러면 창문이 깨고 다녀야 돼. 근데 창문이 깬 게 아니고 깨어졌지. 그렇게 수동이면 이걸 뭘로 써야 돼? 결국은 브로큰으로 꾸며야 되는 거야. 이게 분사야. 다시 물어볼게요. 분사가 뭐라고? 뭐를? 동사를 뭐처럼 바꾸는 거야? 형용사처럼 바꾸는 거야. 그걸 분사라고 해. 분사. 그 다음 구는 뭐야? 구는 절은 뭐야? 절은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절이라고 하지. 구는 뭐야? 동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단어인데 두 단어만 썼을 때 I work 두 단어밖에 안 되지만 주어 동사가 있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해? 절. 근데 얘는 in the morning이라고 적었어. 세 단어나 되지. 근데 이 안에 동사가 있어 없어? 그래서 얘를 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말 다 잡았어. 분사구문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분사를 쓰면서 뭘 사용하지 않는다?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 문장을 분사구문이라고 해. 되니? 자, 그럼 분사구문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개념 잡았지? 이 중에서 얘만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 얘만.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없어도 돼, 안 돼? 말할 때 이 분사구문이 없어도 돼, 안 돼? 이거 쓰면 돼. 근데 이걸 왜 만들어 놨느냐? 편의상. 어떻게 말하려고? 간단하게 말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이거야. 축약어야, 쉽게 말하면. 다시 없어도 돼. 근데 있으면 좀 세련되고 간결한 문장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만드는 방식은 일단 기본적인 건 절이다가 구가 되니까 뭐가 사라져요? 동사가 사라져야 되지.
근데 분사래. 그럼 여기 나왔던 동사를 ing나 pp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분사 구문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부사절의 기본 구조가 뭐라고? 맨 앞에 뭐 있고?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뒤든 앞이든 무슨 절이 존재해? 부사절만 있으면 안 되니까. 무슨 절? 주절이 여기든 앞에 있겠지. 그쪽에 있겠지. 그럼 여기 있다고 치자. 이게 주절이야. 아니 선생님, 접속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아요? 상관없어. 컴마 찍고 접속사가 앞에 있더라도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방학 동안에 뭐라고 했었어? 한 문장이 온점으로 끝났을 때 동사의 개수 빼기 1이 뭐라 그랬어? 접속사 개수라 그랬어. 여기 동사 몇 개니까? 하나, 두 개니까 빼기 1 하면 하나지. 그럼 접속사 하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사구문 그냥 외워. 접속사를 지우는데 이게 지워도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편하면 지우는 거야. 다시 이 접속사가 종류가 많지. 근데 내가 얘기해 볼게. Sleeping on the bed, I had a fantastic dream. 내가 sleeping on the bed라고 그랬지? I had a fantastic dream. 그건 뭐야? 당연히 잠을 잘 떼겠지. 잠을 자는 사람 잠을 잘 떼겠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비록 잠을 자지만이겠어? 이게 가능성이 높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으면 안 적어도 되는 거야. 근데 읽는 사람이 헷갈릴 것 같다. 그럼 얘는 꼭 지우지 않아도 돼. 분사구문 바꿀 때. 중요한 건 뭐야? 절이 구가 되는 거니까 누굴 없애야 돼. 동사만 없애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는 살려도 돼. 편의상 지우지만. 이거 지우는 게 좋아. 왜 지우는 게 좋아? 이 분사구문의 목적 자체가 뭐야? 줄이자는 거잖아. 그럼 가급적이면 줄이면 좋아. 근데 부득이한 경우 써놔도 돼.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꼭 그냥 ing나 pp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앞에 뭐 있을 때도 있어. 접속사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주어를 지우는데 왜 지운다? 아니 이 주어를 지워버렸을 때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얘밖에 없으면. 얘랑 얘가 어떠니까? 얘랑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같다면 지워도 얘랑 같다는 걸 표시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지금 주어가 분사구문의 주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주어가 이 주어다 라고 우리는 퉁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작업이 나왔지. 이것까지 지우고 나면 동사가 남을 텐데 얘를 그냥 두면 안 되지. 동사로 뭘로? ing.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선생님 pp는 뭔가요? pp는 봐봐. 접속사 주어 이렇게 부사절이야. 비동사 플러스 뭐가 나올 수 있어?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어? BPP. 수동태라고 배웠지? 부사절이 수동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땡냐 이게 뭐가 돼? 비동사가 빙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사구문에서 빙은 생략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다 지워지고 뭘로 시작하는 걸 PP로 시작하는 걸 보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너네 앞으로 분사구문인데 PP다. 앞에 무조건 누구 있다? 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빙이 결정적인 건 뭐야? 동사 쓰면 안 된다. 분사로 바꿔야 된다. 접속사 필요에 따라서 지울 수 있다. 주어는 같으면 무조건 지워야 돼. 주절과. 그럼 우리 방학 동안에 배운 사람 얘기해요. 주절과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지울 수 있어 없어? 내 얘기를 들어보면 같으니까 지우는 거지 얘랑 다르다. 그럼 지웠다 하면 큰일 나지. 얘를 영원히 모르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때는 쓰고 다시 ing. 예를 들어볼까? as 비인칭 주어 it rains 비가 많이 온다. a lot. 그래서 I can't go out. 난 나갈 수가 없다. 그럼 이거 부사절 맞거든. 접속사 있으니까. 지우고 얘를 지우려고 그랬더니 얘는 비인칭 주어고 이건 나라는 주어지. 이거 지우면 안 되잖아. 그럼 이시 같은 게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그대로 진행시키는 거야. it 쓰고 다만
rains 버리면 다시 동사가 되지. 그래서 이걸 뭘로? raining a lot. 이렇게 고치면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 오케이? 자, 이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보면 개념이 중요하고 그것에 따른 응용이 중요한 건데 이 개념을 바탕으로 분사구문의 능수 한 사람들 다 기억나지?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냐 이거냐 이런 문제가 등장할 거야. 이런 문제. 그럼 선생님이 여기 없어진 주어가 얘랑 같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풀이법 지금부터 풀이법 얘기하는 거야. 다시 얘가 어차피 얘니까 얘가 하면 ing라고 했어. 근데 얘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하면 수동이지. 그래서 결국 얘를 어떻게 한 거면 pp라고 했어. 또 한 가지는 뭐야? 이게 타동사라고 쳤을 때 능동이면 뒤에 바로 을이나 르이 이어져야 돼. 을. 근데 만약에 수동이면 수동은 뒤에 뭘로 끝나? 수동은 그냥 수동태 BPP로 끝나도 되고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와서 끝나거나 부사가 와서 그냥 끝나도 되는 게 수동태야. 응? 응? 응. 예를 들어서 making, made가 나왔어. 분사구문인데 박스가 나왔어. 상자를 만들지. 상자를 만들지. 그건 뭐야? making. 응? 근데 뒤에 by 힘이 나왔어. 그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즉 전명이 나왔지. 그럼 이게 made야. 앞부분만 보고 이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문제. 나머지 학생들도 시험 범위에 분사구문에 능수 나오면 요거 개념을 가지고 쉽게 풀어야 돼. 응? 자, 됐고 이제 발곡 다시 봐봐. 나머지 잘 공부하고. 방학 동안에 그렇게 공부했는데 분사구문 틀리면 안 돼. 고등부에서는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다음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쓰시 이런 거 안 나와. 문제를 만들어서 내지 그렇게 분사구문으로 바꿔라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개념을 잘 이해해. 그럼 여기 발곡 거 지금 보세요. 호핑으로 시작했어. 동사 있어 없어? 동사 없는 거지.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어. 주절 부사절인데 무슨 구문? 분사구문이야. 근데 호프드가 아니고 호핑을 썼지. 검사해보자고. 그를 바랬어? 그가 바랬어? 써놨네. 얘가 희망한 거지. 그지? 그래서 ing. 응? 그럼 희망자가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본인이 희망하면서야 쉽게 말하면. 아니면 접속사가 없으니까 희망하면서인지 희망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뜻은 똑같잖아. 그가 이걸 바랬기 때문에. 그는 이걸 바라면서. 뜻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없어진 접속사가 as라고 해도 되고 because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지가 순놈이 없애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대충 그렇다고 보는 거지. 양보는 아니겠지. 참신한 출발. 이게 세 글자로 새 출발이야. 농사 때려치겠다. 이제 새 출발 좀 하고 싶다. 라는 것을 바라면서 그는 left의 원형이 leave지. leave 목적어 발음하면 어디를 떠나다야. 근데 leave for는 어디로 떠나다야. 이 for 있고 없고가 차이가 커. 이거 만약에 for를 없애면 큰 도시를 떠나는 거야. 얘 시골 살았지. 시골 살았는데 도시를 어떻게 떠나? 도시로 떠나야 되겠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야. left for. 응? 시골 살다가 어디를 향해 떠났다? 큰 도시를 향해 떠났다. To find 목적이야. 찾기 위해서. 더 나은 단어 외우고 opportunity. 기회들. 농사 말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
도시로 떠났다. 자, 땅 팔고 농사 짓던 땅 팔고 도시로 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끊겼어. 수년이 여러 해가 지났다. 그러나 아까 저같이 땅판 놈이야. 잭은 여전히 couldn't find 찾을 수 없었다. 돈 많이 버는 거야. 부를 찾지 못했다는 건 돈을 많이 벌 수 없었다는 얘기야. fortune, he는 좀 이상하지. 이게 두 단어가 붙어서 이어지기 좀 이상하잖아. 그럴 때 내가 뭐 하라 그랬지? 커트하라고 했어. 졸지 말고 잘 들어. 관계 대명사절 뒷문장이 박미성 완전해 불완전해? 관계 대명사절 듣고 있어. 관계 대명사절은 뒷문장이 어때? 이윤서가 째려보잖아. 이윤서 관계 대명사절은 뒷문장이 저러죠. 관계 대명사절은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야. 그 불완전한 게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하면 주격이라고 하는 거야.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하면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 관계 부사의 격 배웠어. 자, 이거 관계 부사절인데 주격이야. 이런 거 배웠어. 왜 그럴까? 관계 부사절은 뒷문장이 빠진 게 있어 없어? 완전하거든. 근데 관계 부사절은 격이 없어. 그 격이란 말이 어려운데 봐봐. The man who I like. 이 who 다음에 뭐 없냐? 나는 좋아한다. 뭐가 없어? 목적 없지? 그래서 이 who를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야. 어? 근데 예를 들어서 the house 집이야. where 관계 부사지? I live. live가 무슨 동사야? 타야 자야. 자동사니까 얘는 주어 동사로 이게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 절이지. 근데 뭐 빠진 게 없는데 무슨 격이 어디 있어? 알겠어? 다시 박미성 관계 대명사절은 완전해 불완전? 그 불완전한 게 격이거든. 그럼 따져보자고. 그 사람은 찾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명서준 이 for를 품사를 뭐라고 그래? 응? 전치사라고 하는 전치사. 어? 다른 친구들도 자기 공부하면서 귀때기로 다 듣고 있지? 이거 다 귀때기로 들어야 되는 거야.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가 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지. 민서야, 목적어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지?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I ate the food. 나는 먹었다. 그 음식을 먹었지. 근데 보통 을을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이 동사 때문에 나온 거거든. 먹었으니까 뭘 먹었냐 써야 되거든. 이런 걸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는 거야. 어? 말 나온 김에 다 해주면 왜 타동사라고 하냐면 이 타자가 다를 타자거든. 다를 타자. 주어랑 어떤 놈이다? 내가 음식이 아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놈이라고 해. 다른 놈이 목적으로 나오게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I became 되다지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봐봐. 이것도 동사 맞는데 나는 의사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의사 맞지?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 보호라고 한다. 그럼 얘는 지 얘기해서 남 얘기했어. 지 얘기했지? 스스로 자자를 써서 얘를 자동사라고 한다. 알겠어? 자, 간단한 건 이거야. 타동사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주어랑 다른. 근데 영어의 목적어가 이렇게 타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다는 거야. 응? 공통점은
뭘로 쓰이든 목적어는 품사가 뭐가 돼요? 명사가 돼요. 그래서 너네 아침에 할 때 in the morning 할 때 in도 전치사지. 그 the morning이 명사야. 그래서 오는 거야. 어? 다 똑같아요. 너를 위해서가 뭐야? 아니죠. 그를 위해서가 뭐야? for he야, for his야, for him이야. 왜 목적격을 쓰는 거야? for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of 다음에 그럼 I야, B야? 미 써야 되는 거야, 그게. 목적어라서 그래. 목적어는 항상 명사고. 어? 그럼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분명히 어떤 관계 대명사가 빠졌어. 관계 대명사가 빠졌다고. 그럼 관계 대명사절. 박미성, 또 한번 해줘. 관계 대명사절 뒷문장 어떻다? 불완전해. 그럼 그 불완전한 게 뭔지 찾아야 된다 그랬지? 얘 답 다 있잖아. for로 끝나면 돼? for 다음에 전치사니까 뭐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있어야 되지? 그럼 무슨 격이야? 전치사의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격과 목적격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만들었다. 목적 없지. 목적 없으니까 이게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지. 자, 좀 더 살을 붙여봐. 그냥 목적격이 아니고 원래는 뭐야? 타동사의 목적격이라고.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울 때 그냥 목적격이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다 타동사의 목적격이야. 그럼 얘는 뭐다? for로 끝났으니 전치사의 목적격. 짱구로 굴려봐. 자,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은 끝이 뭘로 끝나겠어? 전치사로 불완전하게 끝나겠지? 이제 핵심이야. 지금 저 방학 동안에 열심히 특강까지 공부한 황윤지, 김민서는 막 흐뭇하게 다 아는 건데. 맞지? 자, 여기 쌤이 커트를 했어. 이 사이에 관계대명사 뭐 위치도 좋지만 쌤이 됐을게. 가르쳤어? 타동사의 목적격이든 전치사의 목적격이든 중학교 때 배웠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진 거야. 있다고 쳐. 용서준 전치사의 목적격은 항상 뭘로 끊는다고 그랬지? 전치사로 끊는다.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 새끼를 여기다 안 쓰는 거야. 전치사를 뒤에다가. 어? 그럼 얘를 어디로 보낼 수 있냐면 요 사이에 보낼 건데 이렇게만 써요. 내가 좀 아까 대시라고 썼었는데 이제 설명이 이해됐으니까 정리해보면 이래. 요 상태로 전치사의 목적격에서 전치사가 뒤에 남아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that 써도 되고 which를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돼. 다 된다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에다가 만약에 전치사 땡겨와서 for which로 쓰게 되잖아?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 말고는 안 돼. for that도 안 되고 for하고 which 생략하는 것도 안 돼. 무조건 이렇게만 써야 돼. 알겠어? 그래서 혹시 학교 선생님이 알겠고 같은 지문인데 이걸 안 써놓고 여기 빈칸에 알맞은 걸 쓰라고 했다. 그럼 which만 쓰면 틀려. for which로 써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루퍼는 찾다니까 이제 해석 넘어간다. 몇 년 뒤에 계속 관계사절 아까 무슨 절이라고 했지? 관계사절? 형용사절이지. 형용사는 뭐 꾸며? 그 관계사절이 꾸미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선행사는 그럼 품사가 뭐가 돼야 돼? 명사. 그게 fortune이야. 그럼 그가 루퍼 찾다니까 계속해서 뭐 해왔다? 찾고 있었던 그러한 부유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도시에 와서도 거지였다. 그래서 결국은 봐봐 분사구문 얘기 그래서 한 거야. 이거 좀 이상하지. 타이어도 뭐야 분사가? 형용사. 피곤한. 브로크. 파산한. 이것도 형용사야. 동사가 아니고 파산한.
뭔가 이상하잖아. 여기서부터는 주어 동사인데 말이야. 그지? 그럼 분사구문은 ing라고 했는데 저 ing도 아니잖아. 그럼 무슨 ing가 항상 생략될 수 있지? 필. being tired. 그럼 검사해볼게. 접속사 뭘 것 같아? 피곤하고 파산. 그는 돌아왔다. 지역으로. 뭐 그냥 어떤 상태로 as 정도 쓰면 되겠지. 그럼 주어는 어떻다 그랬어? 서로. 여기 주어 없었지만 주절과 같아야 되니까 he. 됐지? 그 다음에 being 생략된 거니까 비동사 살려야지. 과거니까 뭐야? was. 이 세 단어가 착착 빙으로 바뀌어서 착 해가지고 요거만 나와. 오케이? 이것도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피곤하고 파산한 상태로 그는 돌아왔다. 그 지역으로. 잘 봐, 잘 봐. Where? 관계. 부사지. 그의 오래된 집이, 그의 오래된 농장이 있었다. 선생님, 워즈로 끝났는데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 이건 완전해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공식이거든. 그래서 격이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게. 자, 이거 웨어인데 그럼 뒷문장 완전해야 되는데 워즈로 끝나도 완전해요? 완전해. 비동사가 어떨 때 완전한 자동사가 되냐면 이다나 하다가 아니고 있다일 때야. 예를 들어 볼까? 해석해봐. 나는 서울에 있다지. 너네 형식 같은 거 배울 때 전치사구는 뭐 해도 돼? 버려야 되지. 그럼 이것만 가지고 문장 돼야 되거든? 그럼 주어, 동사, 이거 자동사야. 물론 전치사구가 있어야 완성이 되지만 전치사구는 우리가 주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하는 개념에 안 넣거든?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문장이 됐다는 소리잖아. 이런 문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렵게 얘기하면 비동사가 exist, 존재하다의 뜻일 때에는 자동사야. 되니? 그럼 이거 맞아? 주어. 저 was도 있다라는 뜻이 맞아? 그래서 완전한 where를 쓰는 거야. 요것도 님들아 시험 문제 나왔는데 was로 끝났다고 불완전하다면서 여기다 위치 쓰면 안 된다고. 알았니? 차라리 어떻게 써야 돼? 그 지역에 있었으니까 무슨 위치? 아까 배운 개념 이 위치는 가능해. 되니? 선행사가 지역이고 그의 낡은 농장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시에 같은 거 별로 소용없었네. 이거 누구냐고. 잭이지. 팔고 떠난 잭이야. 어느 날 그는 drove, 운전해 가고 있었어. past, 지나서. 그의 오래된 옛날 땅이지. 병렬 구조. 운전해서 지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was shocked, 충격을 받았어. 병렬 구조가 둘 다 과거로. 무엇에 의해서? 그가 보았던 것에 의해서. 내가 아까 전시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전시사 뒤에는 명사 온다고 했지? 그럼 by도 전치사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명사가 돼야 되지? 그럼 주어 동사 있으니까 명사인데 동사 있으니까 뭐 명사? 절. 그럼 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저 네 가지 중에 하나 뭐야? 관계대명사 왓절이다. 이게 해석이 뭐만은 것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오케이? 그럼 뭐야? 그가 봤던 것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다. 폐가망신하고 돌아왔는데 뭔가 봤거든? 자기 옛날 땅을 보고 깜짝 놀랐다. 빅터 땅 산 놈이지. 그놈이 후는 관계대명사 무슨 격? 주어 없잖아 지금. 뒤에 여기
헤드 PP가 동사잖아, 그렇지?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이라고 하는 거야. 주격은 생략할 수 있지. 생략할 수 있잖아. 안 돼. 주격은 생략 안 돼. 근데 왜 헤드 PP야? 이 남자가 이제 보였거든. 보인 게 과거야. 응? 돌아와서 본 게 과거야. 판 거 언제? 더 과거지, 옛날이지? 이렇게 그 남자가 보인 과거보다 더 전에 팔았었거든. 헤드보드. 샀지, 저는. 뭘 샀어? 그 농장을 아까 별로 돈이 없었다니까 아주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자기 땅을 샀던 그 남자가 이제는 어때 보였어? sim투, 몸인 것 같다니까 진행형까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어떤 삶을? 엄청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참고로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이것도 형용사처럼 번역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삶? 이게 다 꾸미는 거야. 형용사. 어떤 삶? 엄청나게 성공한 삶. 이거 쓰면 왜 안 되지? 아까 배운 대로 얘기하면 앞에 뭐 있어? 오브 뭐야? 전치사지? 이건 뭔데? successful. 형용사니까 안 되는 거야. 명사가 와야 돼. 그렇지? 그는 땅을 산 다음에 저거 누군지 이제 헷갈려. 저 흰 땅판 제기하는 거 땅 산 빅터야. 걔가 땅을 사가지고 초낸 저로서 읽어봐. 티어 하면 눈물이야. 응? 태어라고 읽으면 찢다, 해치하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그 뜻인데 눈물은 3단 변화가 없겠지, 명사니까. 근데 찢다, 해치하다 이러면 과거 분사가 있겠지. 그게 토어라. 톤이요. 여기 톤 나오지? 헤드 플러스 PP야. 자, 이것도 헤드 PP. 헤드 PP 언제라고? 과거보다 더 전이지. 뒤에 보니까 built. 그 농가를 농장 있는 집을 허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세웠어. 뭐를? 엄청나게 큰 집을. 그 원래 농가가 가지고 있던 자리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농장 앞에 잭이 살던 농가가 허물어지고 거기에 졸라 엄청나게 큰 집이 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딱 봐도 뭐가 된 거야? 부자가 된 거 아니야?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들과 나무들과 꽃들이 adorned, 장식돼 있었다. 장식하고 있었다. adorn, 장식하다. 뭘 장식했어? 그 잘 보존된 property가 사유지야. 사유지. 왜? 빅터가 샀으니까 자기 땅이지. 자기 땅을 이렇게 꾸며놨다고. 이 두 문장은 뭘 보여주는 거야? 이 새끼 대박이 났구나. 어? 지나가도 보이잖아, 그렇지? 잭은 거의 믿을 수가 없었어. 내가 하들리는 거의 뭐뭐 않게라고 그랬어. 거의 믿을 수 없었는데, 자, 또 한번 복습해보자. believe가 믿다지. 뒤에 을르리 와요. 오지. 을르리 온단 말이야. 을르리 뭐라고? 목적어. 목적어는 품사가 뭐라고? 명사. 근데 여기 주어랑 동사가 또 있지. 무슨 절이야? 주절. 연병하지 마. 명사이.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명사절 그럼 저 네 가지에 다 걸려야 되는 거예요. 조비나 정신 챙겨. 그래서 잭은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 시점에서 또 나와. 이 헤드 PP 부분 다 공부해야 돼. 헤드 PP. 그가 이 같은 땅에다가 같은 땅에서 그렇게 작업을 할 그 같은 땅, 이 똑같은 내가 판 땅에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 나는 열심히 했어도 돼, 안 돼? 안 했던 땅인데
걔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설명을 생략한다. curious 앞에 누가 빠졌어? 그래, 비동이야, 비. 비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지? 형용사. 그래서 curious. 누가 호기심 어린 거야? 궁금하지.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거 틀리지 마.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스탑은 목적으로 ing만 간다고 했어. 목적어니까 뭐뭐을 멈추다 할 때는 ing만 써요. 뒤에 to가 오면 이건 을을이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호성 stop smoking. 그럼 담배 피는 걸 멈춘 거야. 근데 이걸 쓰잖아. 호성 stop to smoke. 그럼 담배 피우기 위해서 길 가다 쓴 거야. 완전히 반대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틀리면 안 돼. 토킹 쓰면 안 된다. 그는 빅터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서 길 가다 쓴 거야. 가다가 봤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서가지고 물어본 거야. 이거 ing 쓰면 빅터하고 말하다가 말을 중단했다는 뜻이니까 절대 안 돼. How did you do all this? 너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이룬 거야? 하고 물어봤어.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또 물어봤어. 답변을 듣기 전에 계속 이거 누구냐고. he가 빅터야, 잭이야. 잭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야. 답변도 안 듣고. When you 누구야? 빅터. 나중에 정리하라고 이거 다. 빅터, 네가 그 농장, 내 농장 샀을 때 무슨 절? 부사절이지 when 있으니까. No, barely. 이것도 아까 나왔던 hardly랑 같은 뜻이야. 거의 너 어떤 돈도 없었잖아. 근데 어떻게 너 그렇게 부자가 된 거야? 자본금도 없었을 텐데. 자, 배운 거 복습하자. 같이 뭐라고 하지? 이렇게 써도 돼. 제대로 문장문제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보우트의 원형은 바이니까 바이 끝나는 거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모든 걸 이룬 거야? 빅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O A to B. 이때 O랑 동의어 발목 특히 알아도 attribute란 단어가 있어. attribute. 결과, 원인. 보통은 A는 B 덕분이다. 안 좋은 일이면 B 탓이다. 자, 나는 A, 그 결과가 부자가 된 결과 모두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다 네 덕이야. 이 이유는 누구야? 자, There were diamonds. 알고 보니까 있었어. 이 땅에 뭐가? 땅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었어. Acres and acres of diamond. 그것도 acre는 우리나라에 몇 평 할 때 땅 넓이를 때 평이라고 하지. 미국에서는 acre. 그러니까 acres and acres니까 수 에이커의 다이아몬드가 있었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 평의 면적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다. 이런. I got rich. 나는 부자가 되었지. 왜?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했기 때문에. 또 분사구문 어디를 고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 고칠래? 뒤에 고쳐야 되겠지. 부사절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얘를 뭘로? discovering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 Diamonds? Jack said in disbelief. 잭이 믿지 못해서 불신 속에서 말했다는 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I knew every part of that land. 야, 나 팔기 전에 말이야. 말해. 이거 누구야? 잭이야, 빅터야? 잭이 말했다. 이것도 누구야? 잭. 나는 알고 있었어. 구석구석이야. every part니까. 그 땅에 내가 판 땅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대어가 다이아몬드 절대 없었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빅터가 그러자 reached. 자, 요 reach는 지금 전세 없이 바로 데스크를 썼고, 요거 reach 4를 쓰고 데스크를 썼거든. 이게 책상이지. 전세 없이 그냥 쓰는 reach는 이거야. 책상에 다가간 거야, 이게 직접. 오케이? reach 4는 뭔지 알아? 뭐 하는 거야, 그쪽에 대해서? 손을 뻗는 거야. 오케이? 그럼 뻗는 대상에 따라서 전치사가 바뀌어. 주머니는 속에다가 손을 뻗는 거지. 내가 주머니가 어떻게 가? 주머니가 어떻게 가? 주머니 속에 손을 이렇게 뻗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투가 빠지면 안 된다. 오케이? 주머니 속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신중하게 뭐 했어? 포다. 풀 당기다. 밖으로 꺼냈다. something. 뭔가 작고 빛나는 어떤 것을. 뭐 1학년이니까 설명하는데 박스 명사인데 형용사 스몰 어디다 적을 거야? 박스 스몰이야? 스몰 박스야? 그럼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앞에 있어야 돼. 명사의 앞에 있어야 돼. 근데 something도 명사지.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은 부치수식이라고 해서 뒤에서 보면 그러니까 small and shiny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small and shiny야. 그래서 작고 빛나는 어떤 것을 꺼냈다. 잘 봐. 또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주어는 반복하기 싫으니까 안 쓴 거야. 병렬 구조라고. 잘 들어야 돼 지금 병렬 구조. 동사 하나, 동사 둘.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으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어? 접속사.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방금 배웠던 접속사가 없어도 되는 문장 구조를 아니 동사가 2개라서 접속사가 필요했다면 동사를 하나로 바꾸면 접속사 없어도 될 거 아니야. 즉 이게 사라지는 순간 얘는 뭐가 돼야 돼? 분사구. 구가 돼야 돼. 맞아. 분사구. 확인해 볼까? 접속사 지웠지? 응? 끝까지 잘 들어야 돼. 야 나머지도 요거 한번 봐봐. 요거 한 문장에 지금 위치도 있고 폴드도 있고 동사가 2개 있다고.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니까 잘 봐. and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근데 이걸 지우잖아. 그럼 여기 동사를 또 못 쓰는 거지. 그러면 얘를 뭘로 붙여야 돼? 주어 같으니까 없어졌다고 치고 접속사가 없어지니까 동사에 뭐 붙이면 돼? 풀링이라고 써야 되거든. 여기까지 됐어? 근데 누가 질문하더라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선생님 아까 분사구문 설명하실 때요. 분사구문의 접속사는 지우는 게 원칙인데 써놔도 된다 그랬었잖아요. 기억나 아까? 내가 분사구문의 접속사는 이 부사절의 접속사 여기다 썼던 거 분사구문 고칠 때 반드시 지워야 돼? 남겨둬도 돼? 남겨둬도 된다고 했잖아 아까. 근데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야. 선생님 이거 and가 접속사라면서요. 그러면 and 그대로 남겨두고 얘만 풀링으로 고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더라고. and가 여기 없었지? 이 새끼 예외야. 얘는 분사구문 될 때 무조건 없어져야 돼. 이걸 활용해서 고3 수능 29번에도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nd 접속사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쓰면 여기가 어떤 형태가 맞냐. 그럼 내가 병렬이라고 그랬지. 근데 학교 시험에 만약에 원래 있던 and를 지우고 나오잖아?
그럼 얘를 무조건 뭘로 고쳐야 돼? 풀링으로 고쳐야 돼. 요거 각급 학교 시험 범위에 다 있어 이거. 앤드루 이어지는 분사구문.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 밑줄이 만약에 3번인데 ing의 밑줄이 찍혀 있어. 거의 80%는 이걸로 본 거야. 작년, 재작년 수능 29번 연속으로 이거 나왔다 그랬지. 한 문장의 동사 경우. 그럼 우리가 배운 개념에 다 들어맞아. 이걸 만약에 풀링으로 고치면 한 문장의 동사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아니 한 문장의 동사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접속사가 있으면 2개 써도 되고 없어지면 1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동사가 아닌 뭘로 바꾸고 분사로 고치고. 그럼 요 논리가 딱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단어는 바뀌겠지. 내가 지금 왜 다른 학교 다 보라고 하냐면 니네 시험 범위나 아니 막말로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 지문이 아니라 다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 어느 학교는 또 외부 지문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거기서 이게 어법적으로 잘 됐나 잘못됐나 따져보려면 이런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자 마무리하고 잠깐 쉬자. 찾았어. 빅터는 손에서 다이아몬드를 꺼낸 거야. 나 못 찾았는데 그랬더니 야 분사구문 안 나올 수 없겠지. 다음 줄 또 분사구문 아니야? 홀드가 잡다, 쥐다 이거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쥐고 between his fingers 손가락 사이에다가 쥐고 그는 let 무슨 동사? 사역 동사 뒤에 가서 원형이야. 표현이 멋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야. 손가락 사이에 다이아몬드 하나 딱 끼고 얘가 하늘에 탁 그것이 빛을 잡도록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빛을 받게 한 거지. 반짝반짝 빛났겠지.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단단하기도 하지만 단단한 원석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걸 커팅한다 그러지. 커팅해서 빛이 어떤 각도로 들어오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그 급수가 달라져. 그걸 캐럿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 가공이 돼야 돼. 빛을 딱 비추니까 파파팍. 아까 문제 복습하자. ing held. 왜 pp held가 아니고 홀딩 써야 돼? 그 사람이 쥔 거잖아. 그 사람을 쥔 게 아니고. 첫 번째 프리펌 그거였지? 자, 홀드 잡다니까 타동사잖아. 그것을 얼른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ing밖에 안 돼. 틀리지 말고. 그는 말했다. 그건 누군데? 잭이야 빅터야? 빅터. 빅터가 손에 끼고 햇빛에 빛나게 한 다음에 이게 다이아몬드야. 없다며? 이게 다이아몬드인데? 이렇게 보여준 거야. 잭은 놀라움을 줘서 놀라움을 받았어. 그래서 amazed 당한 거니까. 잭은 놀라서 이런 말을 했어. 이것도 방금은 짧지만 했다. 뭘로 바꾸면? 바꾸면 돼. 그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I saw many rocks. 나는 많은 돌들을 봤었어. Like that. 그와 같은. 지금 네가 보여준 다이아몬드 같은 돌 많이 봤다 이 말이야. 그리고 봤고 생각했어. 자 똑같아. and 지우면 thinking. 오케이? 그리고 생각했지. 뭐라고 명사절이야. 그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아, 이 새끼는 다이아몬드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야. 그때 농사 지을 때는 딱 농사만 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들었어. 농사 짓기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었어. 그냥 돌탱이라고 생각한 거야. 돌탱이라고. 빅터는 laughed,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You didn't know. 너는 몰랐어. 그 당시만 해도 의, 주, 동이야.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니까 네가 다이아몬드가 무엇처럼 보이는지를 너는 몰랐잖아. 때때로 보물들은 hidden, 묻혀져 있는 거야. 감춰져 있는 거야. 바로 우리 앞에 감춰져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님들아, 오늘 선생님하고 일요일날 수업하는 것도 교과서가 어디든 간에 내가 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놓은 게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배울 때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 왜 가요? 그러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한 30살, 40살 되면 아 그때 그게 중요했었구나 이렇게 깨닫겠는. 교훈이 뭔지 알아? 교훈. 당장 눈앞에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 보면 중요한 것일 수가 있다는 내용의 교훈을 주제를 잡으면 답이 맞다 이 말이야. 알겠니? 소민아, 그녀가 떠난 다음에 소중함을 깨달으면 안 된다. 있을 때 잘하는 소리야. 있을 때. 자, 발곡은 요거 2교시에 검토하시고 2교시는 내가 순서대로 3월 모의고사하고 소형고 들어가는 모의고사 봐줄 테니까 잠깐 쉬었다 오세요.